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유소 1부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금요일인데 한 주 마무리 어떻게 잘 하셨나요? 궁금합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은 다시 반등이 나와주면서 잘 마무리를 하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요. 물론 코스닥 시장은 막판에 힘이 조금 빠지는 모습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 주 뭐 장이 그래도 반등도 하고 하락도 하고 오락가락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여전히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우리 포트폴리오 어떻게 해야 살찌울 수 있을지 고민은 날로 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분들 오늘 방송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 즉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전화로 주시면 가장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주시는 분은 더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고민하지 말고 수하게 드시고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화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역시 최대한 접수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들어오셔서 오른쪽에 채팅창 열려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도 남겨주셔도 좋고요. 방송에 대한 소감이나 방송하면서 궁금하신 부분 여쭤보셔도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방송 시청하고 계신 분들 저희 서울경제TV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분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하게 될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용준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 의상이 굉장히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시장도 굉장히 좋았는데 네. 어떻게 보셨는지는 좀 궁금해요. 사실은 뭐 좋았다기보다도 이제 그 지수는 양봉이 나왔으니까 네. 어제보다 나았다 이렇게 평가가 맞을 것 같은데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2%가 안 되기 때문에 코스피는 0.98%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29% 소폭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은 사실은 지수가 횡보 또는 소폭 상승만 해도 매매는 할 만한 것 같은데 상승 종목은 오늘 같은 경우는 1,435개가 나왔고요. 하락은 713개, 보합은 약 250개 정도 나왔으니까 뭐 나쁘진 않았다. 하지만 여러분 계좌가 과연 좋아졌는지는 의구심이 드는 장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 지수 이야기도 해드릴 텐데 지금은 이제 원유 선물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달러도 등락폭이 좀 소폭에 있긴 하지만 외부 변수보다는 지금 국내적인 상황 때문에 특정 테마주의 급등락만 반복될 뿐이지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들은 여전히 약한 흐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하시는 분들, 우량주 하시는 분들 계좌는 많이 박살이 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버텨주시면 좋은 날 올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1년 중에 12개월 중에 9개월은 지수가 그래서 좋지 않고요. 3개월에 몰아서 급등이 나오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많이 물려있다고 해서 손절하지 마시고요. 우량주라면 잘 버티시는 힘을 길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지수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지난번보단 소폭 하락을 했지만 아직도 1250원대, 1200원대 중반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편하게 마음먹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이슈를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되게 신기하게 요새 같은 경우는 우량주의 급등이나 상승보다는 전일 뉴스에 의한 당일 테마주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는 식품 관련주, 사료 관련주인 한일사료 그리고 뭐 선진이라는 종목을 공략을 했고요. 한일사료는 상한가를 갔으니까 혹시 혼자 하시기 좀 답답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절하게 다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샵 0082 하셔가지고 뭐 매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노란톡방에 계시면 마음의 평화는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주요 뉴스는 딱 두 가지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되게 오랜만이죠. 올해 첫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이런 이슈가 나와 있고요. 제 기억으로는 3년 전인가요? 4년 전에 돼지열병 발생했을 때는 채시스가 점 상한가를 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한 2, 3일 정도는 상승 추세였던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어렵게 굳혀가지고 막판에 상한가 폭으로 어느 정도 반납을 하고요. 마감을 채시스는 21%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지가 않는 것 같아요. 같은 재료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인 시점에 따라서 그 관련 해당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는지 아니면 뭐 20% 정도 소폭 상승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그때 타이밍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돼지열병 관련주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채시스 있고요. 이글벳이 돼지열병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2차적으로 이 이슈가 끝나면 제가 그 다음 이슈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다음은 마니커나 사조시푸드, 우양 같은 식품 관련주, 닭고기 관련주로 몰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노란톡방 VIP방이나 무료방 같은 경우는 그 마니커를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흐름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해서 채시스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식품 관련주, 닭고기, 돼지고기, 또 즉석식품 관련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이게 항상 1 더하기 1은 2라고 해서 똑같이 되는 건 아니고 2, 3년 전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슈는 올해부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종에는 채시스 이글벳뿐만 아니라 마니커, 사조시푸드, 우양까지 넣고 보시면 매매하시는데 훨씬 편하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슈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 최대 쌀 수출국 인도에서 밀, 설탕 그리고 이번에 쌀까지 수출을 금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사로 해서 식품 관련주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사료뿐만 아니라 뭐 돼지고기, 사료 그리고 뭐 닭고기 관련주도 급등이 나왔는데 갈수록 좀 큰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나비 효과인지 도미노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거기에 수출을 금지하니까 기존에 수출을 잘했던 인도네시아의 팜유, 인도의 밀, 설탕, 이번에 쌀까지 차례대로 이제 국가적인 측면에서 자국 시민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 금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큰일이긴 한데 이 쌀 식량 테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관련주들 끝까지 보시고 저희 노란톡방에는 오늘 한일 사료를 드렸는데 한일 사료가 상한가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후반에는 선진이라는 종목도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관련주로는 한일 사료가 오늘 가장 대장이었고요. 하지만 상한가를 굳히지 못하고 25% 마감했다. 그렇지만 월요일 날도 흐름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하나 좀 재밌는 게 이지홀딩스 계열사들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보시는 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지홀딩스도 있고요. 우리손 FNG, 이지바이오, 팜스토리, 마니커 이런 종목들이 한 뭉탱이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급등이 나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관심 종목에 넣고 보시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2,300개 종목 중에 종목을 한두 개 추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장이 시작하면 10개 정도로 압축을 하고요. 그중에 한두 개를 뽑아서 노란톡방에 드립니다. 보통 급등이나 상한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되고 매수가 안 되고는 추후의 문제더라도 종목을 추릴 수 있는 힘을 여러분 기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상한가 종목 플레이위드 나왔습니다. 플레이위드 같은 경우 점상이기 때문에 사신 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녹십자 MS가 좀 재밌는 게 원숭이 두창 관련으로 요걸로 계속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녹십자 MS 관계자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원숭이 두창하고 관련이 없고 관련 제품을 만들 계획도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녹십자 MS는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뭐 시장은 올리고 있으니까요. 이만큼 주식시장이 가끔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생각의 유연함을 항상 가지시고요. 그 유연함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 있는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생각을 공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란톡방에서는 한일사료 선진 나갔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수가 횡보 또는 소폭 상승만 해도 매매를 할 만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계좌 분위기도 좋았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고 하셨어요. 자, 지금 내 계좌는 어떨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오늘 종목 상담 방송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자,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는 것과 같이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용준 파트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이렇게 요즘에는
시장에서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종목의 상승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어떻게 시장에서 대응해 나갈지 그 부분 고민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만큼 자, 훌륭한 길잡이가 노란톡방에 있습니다. 이용준 파트너라는 길잡이가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셔서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바로 상담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전화번호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방법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상담 진행해 볼게요. 저희가 문자로 들어온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창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고요. 대창 매수는 2,047원에 하셨고 비중은 15%입니다. 자, 대창 오늘 흐름 0.54% 상승 나와줘서 1,855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자, 대창 같은 경우는 황동봉 제품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네. 있는 구리 관련주잖아요. 네, 최근에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한번 시세가 나왔었는데 네. 자, 지금은 다시 이 매수가로 도달하기에는 조금 흐름이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구리 관련주로는 대창하고요. 이구산업 보시면 되는데 네. 제가 이제 기사도 보고 관련주 흐름도 보니까 이구산업도 마찬가지로 큰 시세는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대창 또한 21선 아래서 기사가 좋은 기사가 나와도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21선 아래서 지금 하락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청장님 가격 2,047원입니다. 보니까 현재가 대비 한 20%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트만 봤을 때는 지금 바닥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차트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창 같은 경우는 차트를 길게 보면 지금 1,855원 이 라인이 지금 전저점이 이 동그라미 친 구간인 1,815원이죠. 5월 12일 날 15원이고요. 이 라인을 무너뜨리지 않고 상승하고 현재 하락을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원자재 관련주이고 구리 가격이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3월 4일 날 이때 한번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이 거래량이 터졌을 때 이후로 시가와 고가를 보면 이때가 시가가 이때 이렇게 고가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거래량을 터진 기준봉 아래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3월부터 3, 4, 5월 3개월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흐름이 한번 들어와 준다면 언제라도 시청자님이 사셨던 2,100원까지는 급등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지금 흐름상으로는 바닥 다지기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1,815원을 깨지 않고 횡보를 한다면 횡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승의 여력은 더 있다 이렇게 보고해줍니다. 다만 걱정되는 건 전저점인 5월 12일 날 전저점인 1,815원이 깨진다면 그때는 한번 손절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핵심은 지금 재료는 살아있으니까요. 저는 긍정론자는 아니지만 1,815원에 지지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흐름을 보면 이 거래량이 터진 3월 4일 이후로 제가 주를 그어두면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이 터지고 하락하지 않고요. 거래량 없이 소폭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 가격인 시청자님 보고 계시면 1,815원을 메모해 두시고요. 1,815원이 깨지지 않으면 홀딩해서 시청자님 사신 가격까지는 금방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보다는 횡보 상승이 더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1,815원이 깨지면 그때는 비중 축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걱정되는 거는 장대 양봉이 딱 이렇게 급하게 나오지 않으면 여기 보시면 이 네모친 구간이 다 매물대 구간이거든요. 3개월 동안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소폭의 상승, 소폭의 양봉으로는 다시 밀릴 수 있다는 것도 항상 감안하시고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단봉으로 양봉이 올라간다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815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깨지 않고 횡보를 한다면 그리고 그 횡보가 길면 길수록 상승의 여력이 더 클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재료는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만약에 그런데 1,815원이 깨진다면 손절도 각오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이용준 파트너는 횡보 상승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조금 관망 자세로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창에 대한 고민 만나봤고요. 다음 문자 상담 고민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라온시큐어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고요. 매수가 4,5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자, 라온시큐어 IT 통합 보안 인증 업체인데 오늘 보합 나왔고 3,31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그렇게까지 적지 않고 매수가도 좀 높은 편인데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라온시큐어는 사실 지문, 보안 이런 관련주가 많고요. 예전에 네. 굉장히 큰 시세를 냈기 때문에 좋은 기억이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제가 그 관심 종목에 라온시큐어를 놔두지 않았던 이유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라온시큐어 재료는 시청자님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하고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최근에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고 관련 코인들이 또 문제들이 많음으로써 전반적으로 지금 코인 시장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리고 간간히 다른 코인들에서 급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비트코인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그 흐름대로 그 재료를 따라간다면 라온시큐어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아쉽지만 지금 추세적으로는 21선 아래에 있고요. 지속적으로 전저점을 깨고 있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비트코인이 안정화가 되고요. 아니면 라온시큐어 자체에 보안 관련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상승보다는 하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저점인 차트를 지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차트를 가장 크게 보면 여기서 보면 6,700원 했던 라온시큐어가 현재 3,300원이니까요. 반토막 이상 깨져 있고 차트를 또 크게 보면 지금 저점 구간이 전저점 구간이 최저점이 5월 12일 날 3,215원입니다. 지금 3,300원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을 한번 다진 느낌에 있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의 상승을 지금은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튜브에 수많은 비트코인 찬양 논자들도 지금 다 채널을 접고 그리고 방송을 잘 안 올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비트코인 찬양 논자는 엘리어트 3파동을 외치면서 더 간다, 더 간다, 더 간다를 외쳤지만 그 전문가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사라지고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 피보나치 수열로만 비트코인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던 것 같고 라온시큐어는 비트코인 하락과 함께 힘없이 빠지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시청자님한테 가격을 하나 드리면 이것도 전저점인 3,215원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물론 지금 하락폭이 20% 이상 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손절할 수 있을 때 손절하는 것도 투자자의 그 용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라온시큐어 가지고 계시면서 오늘 급등한 한일사료, 이지바이오 이런 종목들 보시면 얼마나 시장에 소외를 받고 계시는지 본인이 더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장에서 라온시큐어가 망하지 않는다면 갖고 있겠다. 그러면 저는 잡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현재적 추세로는 비트코인이 언제까지 하락할지는 지금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요. 그 수많은 유튜브 비트코인 찬양 논자들도 지금 다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라온시큐어 홀딩하는 것보다는 3,215원이 만약 깨진다면 비중 축소도 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재료로도 지금 상승이 나올 재료가 지금 없고요. 차트를 보면 거래량 터진 것도 지금 전혀 없거든요. 거래량이 여기서 보시면 거래량들이 들어와 있는 흔적이 전혀 없는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안타깝지만 상승보다는 하락이 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215원 기록하시고요. 근데 본인 성향이 난 손절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갖고 가시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좋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라온시큐어가 고민이신 우리 시청자님이 문자로 고민 보내주셨는데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여서 아쉽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물론 IT 통합 보안 인증 업체이지만 요즘엔 비트코인 관련주로 묶여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이 되거나 또는 라온시큐어 내에 호재가 있지 않으면 단기간에 상승 추세로 돌아서긴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210원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자, 이 가격이 깨지면 비중 축소 또는 손절의 용기도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라온시큐어에 대한 고민 만나봤고요. 다음 고민은 후성입니다. 2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50%입니다. 자, 후성 오늘 9.37% 하락이 나와서 23,20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
자, 후성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까요? 후성, 네네. 후성은 지금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로 굉장히 최근에 단기적으로 급등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후성 첫 번째 장대 양봉이 나왔던 5월 17일 날 제가 방송을 할 때 22,000원 지지받으면 매수해도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22,000원인데 지금 22,000원 지지를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사실은 매수 타이밍을 주지 않고 후성이 너무 빨리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말을 반대로 말하면 너무 단기간으로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 크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청자님은 가장 그 높은 가격 중에 하나인 25,000원의 매수가 지금 돼 있는 상태이고 비중도 많이 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니까 시청자님 생각에는 이 정고점 이 두 개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시장은 뭐 본인 말처럼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후성은 물론 2차 전지 관련주이고 흐름도 좋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재무조표상 컨센서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선 오늘의 장대 음봉은 보시면 하락폭이 마이너스 9%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앞으로는 좀 조정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25,000원에 사셔가지고 지금 물려있고 하실 텐데 월요일 날은 장대 음봉에 거래량까지 터져 있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하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은 우선 제가 1차 지지라인은 전 기준봉인 거래량이 터졌던 기준봉의 중심값인 22,000원, 이 거래량이 터졌던 중심값 22,0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요일 날 되면 이 21선이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21선이 올라오고 장대 양봉의 중심값 더블로 겹쳐 있는 22,000원의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를 받고 바로 올라가면요. 추매하지 마시고 그냥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매하면 본인 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추매했던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22,000원 지지받는지 확인이 되면 추매를 홀딩 하시고요. 근데 만약 여기가 깨진다면 그 다음 선인 이 장대 양봉의 시가인 27,000원이거든요. 여기까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보시고 여기 지지 여부도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눌림 구간이 두 개가 나올 텐데요. 장대 양봉의 중심값인 22,000원 월요일 날 보시고요. 22,000원이 중심값이자 21선이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이니까요. 근데 거기를 만약 깬다면 27,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 종목별 투자자를 봤더니 보십시오. 5월 달 연이어 외국인이 샀다가 오늘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대규모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똑같은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거니까 상승폭이 이제 너무 많이 컸다. 그리고 쌍봉을 맞았다 생각을 해서 매도를 한 것 같으니까요. 이게 수급이 다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22,000원과 27,000원이 지지라인이 될 것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50%나 담으셨기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생각해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시청자님이 주식을 이 후성을 18,000원에 샀는데 갑자기 일주일 사이 27,000원까지 올라갔으면 그리고 윗꼬리가 이렇게 달렸다면 매도를 한번 해야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쌍봉을 돌파했다고 해서 정고를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 올라간 물량은 차익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다. 제가 지난주 개인의 선택에서 말했던 후성은 22,000원 지지고 상승이 나오는 좋은 후성이었지만 일주일도 안 된 지금에 말하는 후성은 장대 음봉이 나오고 이제 다시 하락을 향해 돌아가는 하락형 종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이용준과 지금 금요일 날 이용준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후성도 지난주 월요일 후성과 지금의 후성은 다른 종목이다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가격 기억하시고요. 대응하십시오. 네, 후성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로 급등이 나왔는데 22,000원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27,000원도 지지 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성에 대한 정리까지 맞춰주셨는데 자, 이제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전화번호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전화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혹시 TV 볼륨이 켜져 있을까요? 예? TV 볼륨이 켜져 있을까요? 끄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한국 FMB 네, 흥국 FMB가 고민이시고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3,520원 3,920원의 비중은요? 40%. 비중이 상당히 높으시네요. 흥국 FMB 어떻게 매수를 하게 되셨나요? 지인이 추천으로 했습니다. 지인 추천으로 사셨고, 자, 지금 오늘 가격이 3,845원인 건 알고 계시죠? 예.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세요? 좀 들고 있어도 수익이 날라가 물어봅니다. 수익 여부가 궁금하시군요. 저희 이용준 네.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언제 사셨어요, 흥국 FMB? 한 달 반 됐습니다. 그래요? 한 달 반이면 수익 구간에 올라왔다 다시 빠진 거네요, 그죠? 예, 예. 네. 혹시 뭐 재료는 알고 계시고 사신 거죠? 제가 예, 예. 예. 재료 뭐예요, 흥국 FMB? 예? 재료가 어떤 걸로 사신 거예요? 재료가 있다까지 샀습니다. 네. 재료는 커피, 음료 이렇게 납품하는 회사고요. 최근에 원두값이 상승한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한국 맥널티하고 같이 올라갔던 종목이 흥국 FMB인데요. 예. 4월 26일 날 최고점을 찍고 지금 좀 내려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시청자님 사신 가격이 지금 3,920원이고 지금 현재가가 3,845원이니까 제가 가격들을 몇 개를 불러드릴 테니까 메모를 하시고요. 예. 그 가격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우선 월요일 날 흐름을 봐야겠지만 그 첫 번째 가격은 3,900원이라는 가격이거든요. 예. 월요일 날 3,900원 위에서 시작을 하고 3,900원 위에서 종가가 마무리된다면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차트 지금 보이는데 차트가 급등이 나와가지고 그 윗꼬리를 달리고 이렇게 무너졌거든요. 무너졌는데 다시 횡보하다가 지금 오늘 21선 맞고 양봉 마감했기 때문에 21선 위에 3,900원에 월요일 날 시작을 한다면 금방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수익권에 들어올 수 있고요. 예. 하지만 21선이 강력한 저항 라인이고 그리고 지금 재료는 사실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커피 원두 값들은 지속적으로 더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 먹는 커피 값도 이제 오른다고 하니까요. 한국 FMB는 이걸로 주가 부양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 가격입니다. 이 전저점 가격인데 3,500원 정도가 깨지면 혹시라도 저는 안 깨질 거라고 보는데 깨지면 그때는 비중 축소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3,500원요. 네, 3,500원. 그리고 홀딩 가격은 3,900원 위에서 지지받으면 홀딩. 이해하셨죠, 시청자님? 예, 예. 그리고 저는 하락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예. 종목을 보실 때는 흥국 FMB하고요, 한국 맥널티하고 같이 보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한국 맥널티 차트도 예. 보여드리면 같이 원두거든요. 차트가 좀 똑같잖아요. 21선 아래에 있거든요. 맥널티도. 예. 그러니까 맥널티도 만약 올라가게 된다면 이 구간 여기 보시면 맥널티도 올라가면 8,100원 위로 올라가면 상승이고 흥국 FMB는 제가 말씀드렸던 3,900원 위로 올라가면 상승이고요. 두 차트가 똑같고 두 차트가 재료가 똑같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놓고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금방 수익 누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답변해 주셨습니다. 원두 가격 상승 이슈가 나왔을 때 상승이 나왔던 흥국 FMB인데요. 당시에는 매도를 못하셨기 때문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3,900원 위로 올라가면 상승 탄력 받을 것이고 매수가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걸로 보이지만 3,500원이 깨지면 비중 축소도 함께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흥국 FMB에 대한 고민 만나봤고요. 다음 시청자님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녁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세요? A 프로진 MED고요. 네네. 네, 매수가는 2,125원이고요. 네. 비중은 7%입니다. A프로젠 MED 매수하셨고 네. 매수가는 2,125원에 7% 비중 갖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해 네네. 주셨고 자, 지금 매수한 지 엄청 오래됐어요. 오래되셨군요. 자, 네. 특별히 어떤 게 좀 궁금하세요?
그래서 매수가에 올지 안 올지도 궁금하고요. 근데 네네. 오늘 문자를 또 받았는데요. 네. 뭐 매수가에 뭐 반대 의사 매수 청구 일정 안내라고 하면서요. 네네. 매수 청구 가격이 주당 2025원 결제 기준 매수 청구 인정 기준일이 뭐 21년도 9월 24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문자가 왔는데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네네. 전화 어떻게 굉장히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용준 파트너님이 공시 굉장히 잘 봐주시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이야기 더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네, 종목이 네. 그 공시를 지금 보고 있는데 네네. 그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회사 합병 결정 공시가 있네요. 네네, 문자를 받았는데 네네, 뭐 굉장히 동의를 하는지 그렇죠. 반대로 해야 하는지 그런 문자 전혀 읽고 굉장히 모르겠어요. 지금 합병 무슨 반대 얘기인지. 접수도 해야 되고 주주총회 일정도 있고 지금 5월 달에 네. 이렇게 다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공시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제가 우선 차트 먼저 보고요. 네. 제가 공시도 한번 제가 아는 것까지는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상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이제 공시를 다는 네네. 말씀 못 해드리지만 팩트만 네네. 전달해 드릴 테니까 아, 네. 본인이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차트적으로 오늘 제가 기사를 보니까 네. 에이프로젠 MED가 지금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또 엮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올랐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네, 이렇게. 오늘 조금. 예, 오늘 일봉 보니까 이렇게 올랐는데 네. 일봉상 지금 차트 보면 일봉도 이렇게 깔끔하게 올린 건 아니고 올렸다가 패대기 쳤다가 다시 올렸다가 이렇게 올렸다가 끝냈거든요. 내렸다가 올렸다가. 예, 이게 왜냐하면 네. 수급의 주체가 정확한 수급의 주체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작은 금액으로 그 장난을 칠 수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은. 네. 예, 진짜 세력, 진짜의 상승이 아니라 이제 엮여서 올릴 아. 1, 20억이면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일봉적으로는 아랫꼬리를 달리고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 날 상승이 하락보다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갖고 계셨댔죠. 2125원이니까. 엄청 오래가지고 1년 거의 되는 1년 갖고 계셨어요. 그때 사실 때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사신 건가요? 아니 이것도 TV 추천해서 저 샀거든요. 아, 네네네.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추가 매수하고 해서 아, 지금 네. 7%에 지금 추가를 더 매수를 해야 될지 어쩔지. 우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요. 네. 에이프로젠 뭐 공시를 다 없고 그냥 차트만 봤을 때는 상승할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은 맞습니다. 보시면 이 동그라미 친구간 장대 양봉이 4월 13일 날 나왔고요. 네네네. 4월 13일 날 보시면 거래량도 이렇게 터져 있거든요. 네. 거래량이 네. 터졌는데 여기 보시면 거래량 시가를 깨지 않고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선 공시나 이런 것들은 일정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메모를 하나 하시면 정고점인 1930원, 1930원. 예, 1930원을 넘으면 시청자님이 사셨던 가격이 2100원까지는 돌파할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 맞습니다. 줄을 그어드리면 이 정고점이 1930원이고요. 저 원금만 왔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여기를 돌파하고 거래량이 붙은다면 그 다음 고점은 시청자의 매수가 2125원이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크게 부리지 않으시고 뭐 특별한 지금 공시 일정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게 악재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1925원을 돌파하면 시청자님 사신 2100원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제 방송을 보시고 월요일 날 다음 주 흐름을 보시고요. 본전가 정도 오면 청산한다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고 계세요, 시청자님. 아, 그럼 문자는 무시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문자는 확인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공시를 보니 공식이 굉장히 많아서 이걸 하려면 하루 종일 옆에 앉혀놓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죠? 왜냐하면 제가 공시 지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공시에서 에이프로젠 MED 공시를 쳤더니 전환사채 발전 공시도 있었는데 계속 정정하고 추가 상장하고 또 정기총회하고 이런 공시가 그러니까 4월 달 오늘 오후에 받았거든요. 네네 그랬을 것 같아요. 합병 공시가 또 있더라고요. 합병 치면 제가 그 시장의 문자 내용은 잘 모르는데 뭐 반대 의사를 해야 되니 뭐 네네 뭐 하면서 합병하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죠. 뭐 정관도 개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이사도 선임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때문에 온 것 같은데요. 그건 한번
회사에 전화해 봐야 되는데 그것도 번거롭긴 하니까요. 근데 지금 합병 공시를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환사채, 뭐 CB, BW, 유상증자, 합병 이런 공시가 많은 종목들은 사실 하지는 않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왜 하냐면 돈이 없으니까 전환사채나 BW를 발행하고 또 돈이 없으니까 유상증자를 하고요. 또 회사가 네. 문제가 있으니까 또 합병을 하고 이름도 바꾸고 이렇게 하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옆집을 보더라도 옆집이 잘 살고 있는 거 보려면 조용하면 잘 살고 있는데 밤마다 싸우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얘가 표정이 어둡고 이러면 안 좋은 거잖아요. 네. 예, 그런 거예요, 회사도. 그래서 공시를 지금 보려고 해도 4월, 5월 공시만 20, 30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면 주당의 2025년 결제 기준 미수 청구 인정 기준일이 21년도 9월 24일.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어떤 공시를 근간으로 문자가 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선 회사 담당자, IR 담당자가 있으니까요. 전화 확인해 보셔야겠죠. 지금 전화 공시 지금 여기 합병 공시 보더라도 합병 가액이 19,536원인데 본질 가치가 어쩌고 자산 가치, 수익 가치가 나와 있잖아요. 우리 합병 가액이 최종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개정 전이고 또 개정 후는 또 이렇게 넘기면 17,907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제가 추정하건대 아마 합병 이슈에 대한 것 때문에 문자가 온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합병이 지금 일정이 보니까 일정도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IR 담당자 통화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A4를 지금 회사에다가 담당자 네, 그 전화를 해야 문자를 되나요? 보낸 그 하단에 네. 담당자가 있고 주주니까요. 당연히 그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한번 그걸 어떤 근간으로 그런 문자가 왔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네네. 근데 보니까 회사 합병 관련된 문제 같고 그리고 전환사채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가 4, 5월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차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1925원을 돌파를 하면 2125원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 근처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청하시고 이게 공시가 많다는 건 바람직한 모양은 아니니까 적당한 선에서 본청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문자 내용을 보시고 상당히 당황을 하셔서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요. 자, 공시는 정확한 일정을 한 번 더 보셔야겠지만 이용준 파트너님께서 역시나 세세하게 이러이러한 공시가 있다 짚어주셨습니다. 자, 차트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1925원 돌파 여부를 보시고 본전에서 일단 청산한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셔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용준 파트너 이렇게 정말 상세하게 차트뿐만이 아니라 공시도 짚어주고 계시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샵 0082번 이용준으로 보내주시면 노랑톡방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로 우리 시청자님들 고민 만나봤고요. 유튜브로도 저희 종목 고민이 들어왔습니다. 꽃보다 무상증자님께서 SK스퀘어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고요. 자, 매수가는 43,30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자, SK스퀘어 오늘 흐름 보면요. 1.1% 상승이 나와줬고 46,000원의 종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SK스퀘어 지금 현재 수익 구간에 접어들어 계십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까요? 네, SK스퀘어 지금 제가 공시 내용을 좀 보고 있는데 네. 우선 그 수익 구간에 들어오셨고 어떻게 딱 최저점에 사셔가지고 굉장히 잘 사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최저점이 42,000원인데 최저님 43,300원에 어떻게 딱 사셨네요.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드물긴 한데 우선 신규 상장주인데요.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공시 보니까 자기 주식 소액이긴 하지만 자기 주식 처분 공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SK스퀘어 향후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그 차트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시청자님이 아마 기준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SK스퀘어가 신규 상장주이고 흐름이 좋았을 초반에는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21선이 깨지면서 거기를 극복을 못하면서 계속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래서 SK스퀘어의 흐름은 요새 는 잘 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시청자님은 최저점이 43,000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요. 지금 46,000원이니까 뭐 10%까지는 아니더라도 5, 6% 정도 수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길게 보면 말씀을 드리면 이 SK스퀘어 같은 경우도 월요일 날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42,800원에 마지막 지지라인 찍고요. 상승을 계속 도모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주 동안 도모를 하고 있다가 오늘 다시 밀렸는데 만약에 시청자님이 가격을 지금 메모를 하실 거라면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47,000원이라는 가격을 먼저 드릴게요. 지금 46,000원인데 47,000원 위에서 시가나 종가가 마무리된다면 이 종목은 21선 위에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7,000원 위에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차트를 길게 보면 47,000원 꼭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보다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도 21선 뚫었다가 바로 하방이었고요. 여기도 뚫었다가 바로 하방이었고 여기는 돌파했는데 22선을 깨지니까 쭉 하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2선을 도전하지만 거기를 지지받지 못하면 또 무너지니까 47,000 지금 수익 구간에 계시니까요. 47,000원 가격을 기억하시고 47,000원의 지지 행보나 그 위에서 이렇게 흐름이 흘러간다면 그냥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21선을 돌파한다고 해서 유지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장대 연봉으로도 무너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47,000원이 깨진다면 익절한다 생각으로 대응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게 시청자님은 지금 수익 구간에 있고요. 최저점에 어떻게 운 좋게 잡으셨으니까 수익 구간을 더 확대한다는 생각으로 하시고 지킨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시면 SK스퀘어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공시랑 보니까 썩 좋은 공시는 안 나와 있으니까 흐름만 보면서 47,000원 잡고 대응하십시오. 네, SK스퀘어 현재 수익 구간에 계시고 가격적으로는 저점에서 굉장히 잘 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신규 상장주로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47,000원 위에서 시가나 종가가 만들어진다면 21선 위로 올라서는 건데 자 이걸 장담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수익 지켜낸다 하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자, 저희 전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네. 종목이 고민이 되세요? 명신산업이요. 네, 명신산업이 고민이시고 매수가랑 네. 비중도 알려주시죠. 31,700원에 네. 20%요. 31,700원에 20%. 오늘 명신산업 가격이 22,400원이잖아요. 네.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좀 고민이 크게 되세요? 좀 산지가 좀 됐는데, 네. 산지가. 이게 매수가까지 올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선에서 선택을 해야 될지, 네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너무 많이 이게 하락을 해가지고, 이것을 추매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님하고 좀 상의 좀 한번 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용준 파트너님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명신산업 저랑 처음 지금 상담하시는 거죠? 네네. 지난달에도 명신산업 제가 한번 상담을 해드렸었는데 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은 회사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고 그 재무제표도 보여드릴 텐데 회사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자율주행차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한번 명신산업 매수를 했다가 이게 흐름은 좋은데 수급이 크게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지루한 느낌이 있어서 시청자님 좀 힘드실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홀딩 의견 먼저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추매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겠지만 제 홀딩 의견을 드리는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네. 잘 메모해 놔셨다가 네.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홀딩 의견 기술적 분석상 명신산업은 네. 지금 21선 위에 최근에 올라와 있고 22,200원 적어 놓으세요. 네네네. 22,200원이자 21선이고 이평선, 5일선, 6일, 11선, 61선이 네. 다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거든요. 네. 22,200원 최근에 한번 올라왔다가 오늘 음봉을 좀 밀리긴 했는데 22,200원을 지지받는다면 시청자님 네. 사신 가격까지는 가격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네. 22,200원 기억하시고요. 근데 22,200원이 깨지는지 어쩐지는 아직 다음 주에 좀 봐야겠죠. 하지만 네. 저는 지지받을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저희 노란톡방에도 또 명신산업을 매수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좀 또 더 아시겠지만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뭐 UAM 관련주들도 이슈가 있지만
자율주행차하고 우주항공 이슈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정책상. 네. 근데 자율주행 이슈가 지금 안 터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을 이슈를 터진다고 생각하는 대장주로는 지난주부터 퓨런티어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근데 자율주행차, 전기차 이슈로 명신산업도 사실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테슬라 관련주니까. 네, 테슬라 관련. 네, 그죠. 그건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예. 이게 터질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네. 그리고 제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계속 그 시장을 보잖아요. 네네. 보면 명신산업이 수급이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들어온 양봉의 수급이 지속되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쉽다는 단점이 있지만 재료는 우선 좋고 수급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22,200원에 지지받는다면 명신산업 홀딩 하셔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명신산업 재무제표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명신산업 네. 보면 제가 한번 왜 명신산업을 좋게 보는지 보시면 명신산업 지금 연간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인데 보시면 올해 그 매출액이 전년보다 10%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565억인데 올해 924억, 내년에는 1,390억, 거의 더블이 나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명신산업은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붙은다면 상방으로 금방 올라갈 수 있다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유보율도 1,000%가 넘기 때문에요. 어느 시점에서는 이 많은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무상증자도 할 수 있고요. 예. 자사주 매입이란 방법을 써서 주가 부양을 네. 또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좋은 일들이 있으니까 보시고, 그리고 제가 종목별 투자자도 보니까 최근 한 달간 보니까 외국인 기관을 사고 있어요. 팔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다만 그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흐름이 약하다라고 느끼고 주루한 느낌이 있지만 시청자님은 단기보단 중장기를 하실 수 있다면 22,200원 지지를 확인하시고요. 네. 홀딩 해보시면서 올해 한 6개월 정도는 버텨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홀딩 네. 의견 드릴게요. 네. 그래서 너무 지지부진해가지고 너무 오래 그렇죠.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냥- 이런 지지부진한 종목을 추매하기가 좀 애매한 게 추매해놓고 또 지지부진하면 또 한참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명신산업은 명신산업대로 보시고 네. 노란톡방 저희가 샵 008에 하시면 제 노란톡방이 제가 운영한 노란톡방이 있거든요. 네. 거기 들어오시면 명신산업도 저희가 매매를 했었으니까 네. 이런 관련 빨리 움직이는 섹터별 단기 매매를 잘 하고 있으니까 네. 들어와서 보시면 버틸 수 있는 시간이나 여유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노란 톡방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노란톡방은 저기 링크 지금 화면 하단에 샵 008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이용준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주소를 보내드릴 거예요, 회사에서. 네, 그냥 시청자님 한번 제가 했는데요.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네?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습니다. 샵 예, 예. 008 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자, 예. 휴대폰으로 사진 찍으시죠? 카메라 네.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인터넷 주소 연결이 될 겁니다. 클릭하시면 이용준 파트너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이 방법 활용하셔서 명신산업에 대한 대응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한번 이런 노란 톡방 들어가는 걸 잘 모르니까요. 그쵸. 네, 많이 안내해드린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 명신산업에 대한 고민 함께 나눠봤고요. 자,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나인테크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고 매수가 3,750원에 비중은 5%입니다. 자, 나인테크 오늘 3.6% 하락 나와서 3,615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자,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만 네.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나인테크 지금 딱 약간 소폭 하락을 했고요. 지금 흐름상 보니까 월요일로 한번 상승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료는 좀 확인해 봐야겠지만 우선 바닥에서 계속 윗꼬리 양봉이 나오고 있잖아요. 차트 좀 크게 보여드리면
윗꼬리 양봉이 나오는데 제가 그 차트 설명을 해드릴 때 바닥에서 윗꼬리 양봉은 기존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는 양봉이기 때문에 좋은 양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단에서 고점에서 윗꼬리 양봉은 이제 차익 실현하는 양봉, 차익 실현하는 봉이기 때문에 하락의 신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연 3일 윗꼬리 양봉, 윗꼬리 양봉, 윗꼬리 양봉에서 여기 있는 매물대를 아주 잘 소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거래량이 보시면 최근 들어서는 좀 터지고 있으니까요. 시청자님 사신 가격이 지금 오늘은 좀 물려 있지만 월요일에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보고 있는데 만약 눌린다면 1차적인 지지 라인은 이 5일선은 3,500원이고요. 10일선은 3,300원이거든요. 그래서 눌리면 그냥 손절하지 마시고 한번 버텨보십시오. 저 추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이게 혼자 대응하시니까 제가 지지인지 하락인지는 제가 보면 알 수 있는데 시장에 보시기에는 이게 지지하는 건지 내려가는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3,500원에 한번 지지를 보시고 밀리면 3,300원 지지를 보시는데 손절하지 마시고 여기 지지 받거나 아니면 거래량을 다 소화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갈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4,010원 정도 보시면 단기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500원, 3,300원, 그리고 4,010원 세 가지 가격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차근차근 진행해 드리다 보니까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자, 못다한 이야기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에서 더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느덧 마칠 시간인데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